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대구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이른바 떴다방까지 나타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류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전통주와 막걸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령의 할아버지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실버 남성 요리 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대구 대명동 공연문화거리를 연극의 메카로 만들 꿈을 꾸고 있는 한 극단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낀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하늘이 뿌였습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데요. 이 대구는 가시거리가 4km 정도로 평소 맑은 하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낮에 기온이 오르며 대부분 사라지겠고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면서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떴다방까지 나타나면서 다시 거품이 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은 올 들어 전국 최고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보합세지만 대구는 매주 평균 0.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개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 조사에서도 달성군과 동구 등 상위 5개 지역에 모두 대구의 9군이 포함됐습니다. 2010년 13,160여 가구에 이르렀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3월 2,300여 가구로 급감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긴 때문으로 KB국민은행은 보고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호조는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연평균 10%가량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한때 5개 광역시 가운데 시장 상황이 가장 나빴던 대구가 뒤늦게 달아오르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같이 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런 추세는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최근 수성구에 분양한 한 아파트에는 이른바 떴다방까지 등장해 2, 3천만 원의 웃돈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분양시장에서는 어떤 실수요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 세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어떤 높은 프리미엄이 사실 형성되었다가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생기면 언젠간 꺼지고 뒤늦게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이런 피해를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가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예산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치수 재난 분야 예산 19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산사태 예방과 하천 정비, 저지대 배수장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35억 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33억 원, 성덕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이어서 경상북도도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 접근이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도민 등입니다.
대상 장비는 독서 확대기와 점자정보 단말기,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영상 전화기 등 78가지로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상위 계층은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직접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하는 할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들을 위해서 실버 남성 요리 교실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80대 노인 10여 명이 앞치마를 두른 채 영양사의 요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 재료의 특성에서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한 설명에 할아버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어서 직접 요리를 해보는 실습 시간. 찬물에 차게 식혀주세요. 대부분 요리 경험이 별로 없어 서투르긴 하지만 정성을 다합니다. 요리하는 건 처음인데 어렵긴 어려운데 배워보니 재미는 있어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아내가 있어도 질병 등의 이유로 요리를 할 수 없어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집사람이 수술하고 입원해가 있어가지고 혼자 이제 3년 됐거든. 그래서 어차피 내 손수 해먹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 배우러 왔어요. 경주시는 이런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실버 남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서 남성분들도 요리를 배워야 더욱더 이렇게 건강한 삶을 할 수 있고 또 할머니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요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리교실에서는 단순히 요리법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싱겁게 먹기와 건강식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서 참가자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아파트 관리비 유용과 공사비 과다 지출 등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 내 구군은 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 공사 입찰과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 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은 즉시 반환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용역이나 공사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2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대구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대구 북구 금호동과 사수동, 달성군 농공읍, 유가면, 화원 유연지, 동구 내동 일대로 1차 항공방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차는 다음 달 13일과 14일, 3차는 오는 7월 3일과 4일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항공방제 당일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방제 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방제 시간에 농산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는 7월부터 술도 식품 수준으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 새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특히나 영세업체들이 많은 전통주와 또 막걸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의 황희정승 종택에서는 전통 가양주 호산춘이 생산됩니다. 종손부부와 기능 전수자인 아들까지 세 사람이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소량을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 위생 설비를 갖춘 제조 공장을 세워 양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되죠.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위생 관리나 그리고 생산 시설 오는 7월부터 주류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별 검사실을 갖춰야 하고 인근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도 시설을 옮겨야 하는 등 시설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영세업체들이 많은 전통주와 막걸리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통주 업체 540곳 가운데 연 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는 곳이 절반이 넘고 막걸리 업계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100년이 넘는 예천의 이 양조장은 막걸리 생산 설비를 모두 바꿔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양조장 면적이 큰데 얼마만큼 들어가려는지 그건 해봐야 어쨌든 최대한
운영을 하려면 권지선 방법밖에 없죠. 식약청은 새 기준 적용을 일단 2년간 유예했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일원의 정신문화를 발굴 계승해서 전통 정신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한국 전통 정신문화를 재창조하고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산업 발전 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도청 이전지 일대를 전통 정신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해서 신한류문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 산업 창조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신도청 시대 및 개도 7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됩니다. 구미시와 카이스트가 오늘부터 무선 충전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급전 인프라 구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무선 충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도로 하부에 급전 선로를 묻어서 전기버스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되는 방식으로 차고지를 포함해서 모두 6곳에 설치됩니다. 구미시와 카이스트는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구미역에서 인동고까지 24km 구간에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8시 57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MBC 내거리 인근의 한전 지상 개폐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주변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수성구 범어동 일대 604개 가구에 전기가 끊겼는데 정전 발생 20분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한전 측은 MBC 내거리 부근에 선로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지상 개폐기 안에 절연 단자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동차 산업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한이스라엘 자동차 산업 협력 포럼이 오늘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함께 마련한 오늘 행사에는 이스라엘 자동차 관련 기업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 행사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환경 소개와 현대자동차 부품 구매 정책과 구매 과정 소개, 이스라엘 자동차 산업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양국 기업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1:1 상담회도 열립니다. 제14회 대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 공모 분야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한국 특성화 작품과 대구의 특색, 상징성을 반영하는 지역 특성화 작품 등 2개 분야입니다. 공예품과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 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이면 출품이 가능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접수합니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자금 저리용자와 국내외 상품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입상 15개 작품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6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명대학교와 대구은행이 대구 문화예술의 뿌리인 가곡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가곡제를 만들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가곡제는 오는 22일부터 4흘 동안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성악가 20여 명과 대구시립 합창단 등 합창단 4곳, 오케스트라 1곳이 참가해 초기 한국 가곡부터 현대 창작 가곡을 공연합니다. 계명대와 대구은행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가곡제를 열어 대한민국 가곡 대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테너 엄정행 씨가 대상을 수상합니다. 네, 이곳은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주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번화가였지만 이 대학교가 성소로 이전하면서 예전의 활기를 잃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0년 이 일대가 공연문화거리로 지정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연극 공연을 위한 소극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연출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공연문화거리를 만든 극단 한울림의 정철원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987년도에 처음 연극계에 입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26년째 연극과 함께 살아오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대명 공연 문화 거리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명대가 성수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활기찬 거리가 굉장히 설렘과 비슷하게 굉장히 허전한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곳이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집적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상가에서도 공연이 일어나고 길거리에서도 공연이 일어나고 소극장에서도 공연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전체 이 나름대로 하나의 촌이 공연으로 이렇게 넘실대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로드 페스티벌이라고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가치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영화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연희단 거리패라든지 국내 유명 극단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인맥입니까? 아니면 뭐 원동력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디다. 대명공연문화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뭔가 좀 살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는 몸부림을 좀 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전달되었는 것 같아요. 저도 초청 줄 형편도 못 되고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자. 이것은 대구의 대명공연문화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연문화거리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하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협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서울 공교육이 내려오는 것을 언제까지 내려온다라고 이게 반감만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것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체가 스스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빨리 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바이 하나 둘 큐. 지금 잃어버렸다냐? 대명 공연 문화 거리를 프랑스 아비뇽이나 영국의 에딘버러처럼 키우는 게 정채론 대표의 꿈입니다. 연극은 배고픈 직업이라지만 꿈을 먹고 사는 그에게 그리 무모한 도전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구는 가시거리가 4km 정도로 평소 맑은 하늘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도 모두 사라지겠고 점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대구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황사 먼지가 따라올 텐데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6도 정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6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낮 동안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는 상태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